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나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시련은 아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사이의 간극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간극이 생각보다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독립성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감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왜 관계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간접적인 정보 전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명확한 이해를 준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저는 현실이 이 속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넘어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해의 깊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이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밤 한적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길가에 갑자기 나타난 행인을 치고 그 충격으로 전봇대에 부딪혀 운전자는 즉사하고 동승자는 크게 다쳤으며 행인 역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과연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인터뷰 대상 1, 조수석 동승자, 즉 사고 생존자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친구, 즉 운전자가 과속했고 사람을 쳤으며 차가 부딪혔고 친구는 죽고 자신과 피해자는 다쳤다는 사실을 압니다. 핵심은 사실 관계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 고통, 슬픔, 죄책감 등 압도적인 감각적, 정서적 경험이 그의 증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느낌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트라우마적 경험입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 이 피해자, 즉 다리가 부러진 행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핵심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경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죽음에 대한 감정은 동승자와는 또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 3은 목격자, 즉 사고 현장 근처 주민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속하던 차가 사람을 치고 전봇대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운전자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압니다.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충격적인 장면 목격으로 인한 정서적 동요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승자나 피해자의 고통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는 뉴스 시청자, 즉 TV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뉴스 앵커의 설명과 짧은 현장 영상, 자막 등을 통해 사고의 개요, 예를 들어 사망 일명, 중상 이명 등과 원인, 예를 들어 과속 추정 등 사실 정보를 압니다. 핵심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안타까움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몰입도는 현저히 낮으며 사건은 나와는 직접 관련 없는 타인의 불행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사람은 분명히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한 감각적 충격, 정서적 고통, 사건과의 거리감이 그들의 증언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만들죠. 설령 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상세히 공유한다고 해도 과연 서로의 느낌을 완벽하게 똑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동승자가 피해자의 부러진 다리 고통을, 피해자가 동승자의 죄책감을, 목격자가 그들의 트라우마를, 뉴스 시청자가 현장의 공포를 온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깊은 골짜기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가닿는 데 있어 넘어야 할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 없이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기아 문제를 예로 들어보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사실의 끔찍함과 절망감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거나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정보가 거짓이라고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고통이 너무 멀고 거대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의 부족이나 냉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약 두세 명이 사망하고 하루에는 약 15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약 1170억 명의 사람이 살다가 죽어갔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숫자를 들으면 어떤가요? 많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죽음의 무게가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다시 2조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규모를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의 함성을 직접 듣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악수하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눈다면 사람이 많다는 존재감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아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공감 능력과 상상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저 끔찍한 뉴스에 눈물 흘리지 않을까 자책하거나 혹은 타인이 나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를 냉담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보편적인 특성일 수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타인의 경험이나 고통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공감하는 입장에서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극은 반대 방향, 즉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는 기쁨, 슬픔, 분노, 억울함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느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서운함, 외로움,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와 같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겪은 사건의 맥락, 나의 개인적인 역사, 나의 고유한 감수성 등은 다른 사람이 결코 완전히 똑같이 알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그것은 여전히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상대방 역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역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의 틀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진 공감 능력과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금 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공감의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격하거나 일방적이어서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거나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100% 똑같이 느끼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감이 아닌 이해하려는 노력과 위로의 표현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를 돕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상황과 나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너무 화나? 라고만 말하기보다 아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났어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없듯이 타인 역시 나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해와 실망을 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이 깊은 골짜기와 명백한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완벽한 이해와 동일한 느낌의 공유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고립된 섬으로 남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공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감정의 존재와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것, 나의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감정에 다가가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의 죄책감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고통을 헤아리려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굶주리는 아이의 고통을 내가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민을 느끼고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즉, 공감은 완벽한 감정 복제 가 아니라 다름과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기꺼이 상대방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의지이자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바로 독립된 존재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유대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을 통해 인간의 독립성과 공감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의 방식에 따라 느낌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거대한 규모의 문제나 추상적인 정보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타인이 온전히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의 독립성과 인지 및 감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둘째, 같은 사건이라도 직접 경험의 방식과 깊이에 따라 느낌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셋째, 인간의 공감 능력은 규모가 크거나 추상적인 대상, 그리고 타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를 가집니다. 이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나의 감정 역시 타인에게 완벽히 전달되거나 이해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완벽한 이해가 아닌 서로의 세계에 다가가려는 양방향의 노력이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똑같이 느낄 수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감의 다리를 놓으려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말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만약 언어라는 도구 자체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공감 노력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한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불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해하려 애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